68세 택배기사 새벽 4시에 집 나서는 현실 은퇴는 없었다. 새벽 4시. 도시는 아직 깜깜한데 누군가는 벌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든 가족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굳은 허리를 몇 번 두드린 뒤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이런 장면을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듯 보곤 합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일을 하시네. 짧게 안타까워하다가도 대부분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남일이 아니게 됩니다. 50대가 되면 주변에서 하나둘 퇴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말보다 앞으로 몇 년은 더 벌어야 해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정작 은퇴 후를 버틸 경제적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은퇴를 인생의 마침표처럼 생각했습니다. 회사 다니며 열심히 살다가 정년퇴직하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고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는 그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생존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생활비, 병원비, 자녀 지원, 월세나 대출 부담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은퇴는 쉼표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일해야 할까? 돈이 얼마 있어야 노후가 안정적일까?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한다면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존엄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노후 준비는 결국 돈보다 지속 가능한 삶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먼저 연금, 적금, 부동산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의외로 단순한 것들입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 건강,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하루를 움직일 이유, 외롭지 않은 관계. 결국 은퇴 후 삶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나 보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에 가깝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입니다. 자식 교육에 많은 돈을 쓰고 집 마련에 평생을 쏟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는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들만 잘 되면 됐다라고 살아왔지만 정작 자녀들도 각자 먹고 살기 바쁜 시대가 되면서 부모 세대 역시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례 1. 퇴직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62세 김성호 씨가명는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정년퇴직 당시 주변에서는 이제 편하게 사시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나올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퇴직 후 5년 동안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아내 병원비, 부모 장례 비용, 자녀 결혼 지원금, 자동차 교체 비용까지 겹치며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67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일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지금 그는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며 월 18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면서 삶의 리듬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은퇴 후의 일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점입니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공통점. 흥미로운 건 나이가 들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소비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절합니다. 둘째, 건강관리를 일처럼 꾸준히 합니다. 셋째, 체면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 일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자 축복에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례 2. 은퇴 후 더 바빠졌지만 오히려 행복합니다. 58세에 교직을 은퇴한 박정희 씨가명는 처음 몇 달 동안 행복했다고 합니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맡게 됐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도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역할 상실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함도 있었고 사람들도 찾았고 하루 일정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갑자기 모든 연결이 끊긴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에서 경제만큼 중요한 것이 관계와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가 중요하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이제 흔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오래 사는 것만으로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버티는 노후가 아니라 유지 가능한 노후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재테크보다 현실적인 생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은퇴 전 고정비 줄이기, 건강보험과 의료비 점검하기, 소규모라도 꾸준한 수입원 만들기,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하기, 몸을 계속 움직이는 생활 습관 만들기.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현역 감각을 너무 빨리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든 작은 일이라도 하든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사례 3. 배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덜 우울해졌어요. 70세 이정수 씨가 겪는 은퇴 후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고 사람 만날 일도 줄어들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근거리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배달이냐? 위험하다. 그냥 쉬어라. 하지만 그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힘들긴 해도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일하면서 생활비 일부를 벌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자 건강도 조금씩 좋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고령 노동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위험한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움직일 이유가 있을 때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휴식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너무 늦게 준비합니다. 아직 멀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걱정보다 현실적인 점검입니다. 나는 매달 얼마가 필요한가?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가? 건강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가? 돈 말고도 삶의 의미를 줄 활동이 있는가? 혼자 남았을 때 관계망은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은퇴 준비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8세 택배기사가 새벽 4시에 집을 나서는 현실은 분명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단순히 불쌍한 노인의 이야기로만 끝나선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금의 소비 습관, 건강관리, 인간관계, 일에 대한 태도가 천천히 만들어가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몇 살까지 일할까? 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삶을 지금 어떻게 준비할까? 그 답을 너무 늦기 전에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은퇴 이후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의외로 상실감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단순히 월급만 잃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사회 안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감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연구를 보면 은퇴 직후 행복감이 잠시 올라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사회적 역할이 끊긴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크게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뇌는 원래 목적과 보상 속에서 활력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해야 할 일을 해냈을 때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은퇴 후 사회적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면 이런 보상 체계 역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하루 내가 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사라질 때 사람은 빠르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생활 패턴으로 이런 모습을 꼽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남, 사람 만나는 횟수 감소, 집 안에서 TV나 스마트폰만 반복, 운동 부족, 식사 시간 불규칙, 대화 감소. 이 생활이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신체 기능뿐 아니라 인지 기능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늙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감소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60대 이후부터는 특별한 관리가 없으면 매년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활동량 감소는 다시 우울감과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노년층은 뇌 건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걷기, 사람들과의 대화, 규칙적인 생활만 유지해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계속 순환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나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역 노인들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은퇴에도 계속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누군가는 동네 아이들을 돌보고, 누군가는 매일 같은 시간 친구들과 산책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경제활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이 삶의 리듬과 존재감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반면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일 중심 사회였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치열하게 살았지만 막상 회사 밖의 삶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취미도 미뤘고 인간관계도 직장 중심이었고 건강도 은퇴하면 챙기자라고 생각하며 버텨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몸도 인간관계도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 취미, 관계를 돌보는 연습은 부족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결국 통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준비, 건강 준비, 관계 준비, 시간 활용 준비, 감정 관리 준비. 이 5가지가 함께 가야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가 되어서야 노후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4050대의 생활 방식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갑자기 오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습관이 천천히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걷는 습관 하나, 과소비를 줄이는 선택 하나, 친구 한 명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 하나가 결국 20년 뒤 삶의 안정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은퇴 준비의 핵심은 거창한 재테크 기술보다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힘. 그리고 그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